제7강 만성질환과 의료.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의 정의와 특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만성질환과 그것이 우리 사회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2. 현대의학의 발전이 만성질환의 의미와 경험을 변화시키는 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만성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역할과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지 논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BK 대학원 혁신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하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통합의료인문학 강의교재 제7강 만성질환과 의료에서 두 번째 부분 의학의 발전과 만성질환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 다음으로 의학의 발전이 만성질환의 양상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뒤이어 현대의학의 지식과 기술이 만성질환의 경험을 변화시키는 지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함에 따라 만성질환 경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경험에 있어서 질병 자체의 경험과 질병 위험의 경험이 중첩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질병의 전 단계로서의 건강 상태가 점점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관리되는 현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성질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만성질환이란 급성질환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정의 그대로 오래 지속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만성질환의 예시로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당뇨병, 에이즈, 각종 암, 최근에는 비만까지도 이 만성질환에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만성질환은 완벽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종류나 만성질환을 지닌 사람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인데요.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꼽힐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관리될 수 없었던 질병, 즉 이전에는 그 병에 걸리면 아주 심각한 증상을 앓거나 죽게 되었던 질병이 점점 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이 전체적으로 기대 수명을 증가시키고 있고 또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지닌 채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만성질환 증가를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문명화로 인한 그런 오염물질의 증가, 스트레스, 그리고 운동 부족 이런 여러 가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만성질환을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인의 30% 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고 보고될 정도로 이제 만성질환은 굉장히 사회 전체의 질병의 비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각종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이듯이 고혈압, 당뇨병, 고콜레스테롤 혈증, 그리고 비만 이런 것들이 모두 최근으로 올수록 계속해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현대의학의 발전이 만성질환의 경험, 그리고 만성질환의 경로 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질환 부담의 양상이 굉장히 크게 변화를 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앓는 사람의 비중이 사회적으로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전에는 급성, 전염성 질환이 사회에 큰 부담을 주는 질병 경험이었다면 이제는 만성 질환이 이 질병 부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질병 부담의 양상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경험 자체에서도 굉장히 심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질병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일단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제 위험 중심의 질병 경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이 만성질환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질병 관리 방식의 변화는 결국 만성질환 자체의 그 자연적인 경로를 변화시키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새로운 종류의 만성질환이 생겨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치료법이 만성질환 경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질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되면서 이제 질병의 경과 자체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20세기에 들어서 이제 다양한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치료법들은 급성 병리학적 과정의 증상을 없애거나 경감시키기는 하지만 질병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의료적 개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성질환의 그 경로 자체가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당뇨병을 살펴보면 당뇨병에 대한 인슐린 치료는 이제 당뇨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의 악화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인슐린을 주입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치료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슐린 치료는 당뇨병의 진행을 좀 막아주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인슐린 치료 자체가 갖는 어떤 생명 위협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환자는 새롭게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당뇨병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인슐린 치료를 하면서 당뇨병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각각의 순간들에 이제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의사 결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 행위자들 사이의 통제와 이 책임의 문제도 새롭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질병과 함께 더 오래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컨대 뭐 장기가 손상되는 등 어떤 당뇨병의 증상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새로운 증상들 그리고 이것들을 관리하는 문제가 당뇨병의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 또는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던 이상 증상이 당뇨병 경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질병의 경험은 이제 새로운 치료법에 따라서 변화해 왔으며 이 중 일부는 이제 이런 새로운 치료들로 인한 어떤 간접적인 또는 부수적인 효과들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질병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병 위험에 대한 생물학적, 임상적, 역학적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종 만성질환이 점점 더 빨리 감지되고 이전보다 훨씬 앞서서 관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아직 발병하지 않았지만 이제 발병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 인식에 기반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료적인 실천을 하고 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것이 충고가 되고 그런 실천을 계속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이제 추적, 감시, 모니터링 이런 의료적 예방을 실행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암을 예로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각종 암 검진을 할 것을 종용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여러 지원책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국가적인 정책 범위를 넘어서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에 대해서 걱정하고 암 검진을 하고 또 암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떤 특정한 암이라는 질병에 대한 경험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암에 대한 리스크, 위험 중심으로 이제 경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암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암으로 인한 여러 증상이나 고통도 물론 암의 경험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암의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또 암에 걸릴 확률이나 그로 인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인 암이라는 질병의 경험에 있어서 암의 위험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암에 대한 검진과 조기 진단, 예방의 실천이 증가한다면 암의 실질적인 증상들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심각한 증상이나
고통에 대한 그런 경험은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별 및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질병 전 단계, 프리디지즈로 간주되었던 상태가 이제 만성질환으로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질병의 위험에 관한 그런 의학적인 지식과 선별 그리고 진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특정한 질병의 위험 인자로 주목되었던 증상이 이제 만성 질환으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전부터 질병이었던 것에 대한 경험에 더해서 이제 질병 전 단계에 대한 경험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질병과 질병 전 단계에 대한 의료적 치료는 상당히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질병을 예방하는 약물과 치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의 사례인데요. 이전에는 이것이 심장병의 위험 인자로서 연구되고 이제 모니터링 되었던 그런 질병 전 단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병의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에 대한 그런 의학적, 과학적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런 위험 인자들이 이제 심장병의 발병 확률 그리고 그 외 여러 질병들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떤 지식과 검진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지금은 고혈압이나 고지혈, 그다음에 고혈당이 어떻게 보면 질병 자체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만성 질환으로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의 경험 그리고 만성질환의 질병 경로가 변화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